오늘 당신의 목은 어떤가요? 뻐근함도 묵직함도 없이 편안하신가요? 최근 들어 목 때문에 어깨나 팔 여기저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사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견갑골 쪽이 굉장히 통증이 많이 느낍니다. 뭔가 찬바람이 들어오는 느낌? 피가 좀 안 통한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고요. 앉아서 TV 보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못 봐요. 누워서 봐야 돼요. 치약을 이렇게 짜지를 못하겠고 힘이 없어서 잘 뛰지를 못하겠고 내가 못 느끼고 내가 걸을 수가 없고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리니까 뛰고 싶은데 뛸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증상. 아마 제일 먼저 목 디스크가 아닐까 생각할 텐데요. 신경외과 김근수 교수는 목 디스크가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목 디스크도 그렇고 척수증도 그렇고 목이 아플 수도 있고 어깨가 결릴 수도 있고 손이 저릴 수도 있거든요. 그 초기 증상 가지고는 척수증인지 목 디스크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척수증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순한 목 디스크라 생각해서 이게 방치하는 경우죠. 목 디스크와 척수증 비슷한 듯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일 뇌에서 이어지는 중추신경인 척수가 손상되고 있다면 사지마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의 증상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신경이 손상돼 마비를 일으키는 척수증과 단순 목 디스크를 구분하고 올바른 치료법을 찾는 방법. 신경외과 김근수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40대) 초반의 박성옥 씨. 신경외과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동안 목 디스크려니 하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불편하신 데가 어디세요? 제가 10월 초쯤에 예. 운동을 했는데 예.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는 운동, 예. 이제 그런 스트레칭을 했는데 갑자기 조금 어깨, 양쪽 어깨하고 발바닥 쪽으로 찌릿한 좀 통증이 왔거든요. 좀 다리가 계속 저린 느낌이 있고 예. 이게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공중에 떠 있는 네. 듯한 느낌. 그리고 빨리 걷는 거 안 되고 예. 약간 한쪽으로 기우뚱? 기우뚱. 예, 이렇게 잘 걷다가 한쪽으로 살짝 기우뚱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옆에 있는 사물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중심을 잡던지 예. 그렇게 이게 계단 같은 거 할 때 붙잡아야 되죠. 예, 좀 빨리 걸어 내려가는 거 안 되고 빨리 올라가는 거 안 되고. 일반적인 목 디스크 증상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김근수 교수는 MRI 영상을 살펴봅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목 디스크가 있으세요. 목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신경이거든요. 이 네모난 게 척추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있는 게 디스크거든요. 박성옥 씨의 목에는 디스크로 인한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추신경인 척수에도 손상된 곳이 보입니다. 요게 이제 척수거든요, 신경. 우리가 척수라고 부르는 신경인데 그게 변성이 됐다. 그래서 척수증이라고 불러요. 이게 하얗잖아요. 이게. 본래 이게 신경이 약간 회색빛, 검은색 겸 회색빛이 나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지금 마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찌릿찌릿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왜 걸을 때 잘 못 걷기가 어렵고 균형감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다리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건 이거는 우리가 사지마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 사지마비가 아니라 부분적 사지마비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느낄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진다. 환자는 4, 5년 전부터 어깨가 뻐근하고 팔다리가 저렸는데요. 최근 들어 목을 뒤로 젖힐 때 발바닥에 전기가 오는 듯 찌릿한 느낌이 들고
손에 힘이 빠지며 걸음이 불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은 것 같은 증상이 가장 걱정이었는데요. MRI 검사 결과 경추 567번의 목 디스크가 밀려나왔고 목 앞쪽에 후종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가운데 있는 척수신경을 눌러 하얗게 변성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미 부분 마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제일 이제 놀란 거는 아직 나는 아직 젊은데 내가 팔다리를 만약 못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죠, 처음에는. 저는 처음에 디스크로 알고 왔어요. 제대로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되고 또 신경이 눌리고 그래서 그런 척수증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많은 환자들이 단순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있다가 척수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척수 그리고 척수증 아직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척수의 위치는 어디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팔 다리에서 움직이고 또 만졌을 때 이 감각을 느끼는 이거는 모든 이 중추 제일 센터가 뇌입니다. 뇌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젓가락질을 한다고 했을 때 뇌에서 근육을 움직이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젓가락을 잡게 되죠. 그러면은 뇌에서 이 젓가락을 잡는 근육까지 이 신경 자극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뇌하고 바로 연결된 부분이 바로 척수입니다. 척수는 목뼈, 등뼈, 허리뼈 가운데에 길게 자리 잡고 있고 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논과 밭에 물이 간다고 했을 때 큰 저수지가 예를 들면은 뇌가 되고 큰 저수지하고 연결되는 그 넓은 강줄기가 바로 척수가 되고 그 강에서 작은 수로들이 각각의 논과 밭으로 가는 게 바로 가지신경, 말초신경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척추 중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목뼈가 바로 경추인데요. 경추는 머리를 받쳐주고 목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라고도 불리는 추간판이 있어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단면을 보면 수핵과 섬유륜으로 이루어진 디스크가 있고 그 뒤쪽엔 중추신경 다발인 척수가, 그 좌우엔 척수에서 나온 가지신경인 신경근이 있어 팔과 다리로 신경을 전달해줍니다. 이미 마비가 시작되고 있는 박성옥 씨.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해 서둘러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박성옥 씨의 수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퇴행성 골극하고 후종인대 골화증이 디스크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통로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아래쪽은 통로가 넓은데 이것만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좀 쉽지는 않겠다. 이걸 다 깎아내고 제거하는 데는 상당한 공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딱하게 굳은 이 후종인대 골화증하고 골극을 다 제거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술의 목적은 더 이상 척수가 손상되지 않도록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수술은 목의 옆부분을 3cm가량 절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밀려나온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 다음 빈 공간을 이용해 척수 쪽으로 자라난 골극을 잘라내고 석회화된 후종인대도 잘라냅니다.
그다음 인공뼈를 넣은 구조물을 디스크를 빼낸 공간에 넣고 나사로 고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 경추 수술은 약 3에서 5cm 정도를 절개한 후 그 창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목 안쪽 깊은 곳에 있는 경추를 수술하기 때문에 모든 동작이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미세 고속 드릴이나 날카로운 수술 도구를 이용해 디스크를 잘라낼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척수가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척수 가까운 곳의 골극이나 후종인대를 잘라낼 때는 현미경을 이용해 세심하게 수술합니다. 먼저 5, 6, 7번 경추 사이로 터져나온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그 사이로 수술 도구를 넣어 산호처럼 자라나온 후종인대를 조금씩 조심스레 떼어냅니다. 약간 피해를 주는데 줄라까지 소리 잘했어. 디스크를 제거한 빈 공간에는 케이지라 불리는 인공 구조물을 넣는데요. 긴 수술 도구 끝에 부착해 5, 6번과 6, 7번 사이에 조심스레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 얇은 나사판을 덧대어 경추 3마디를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좁아졌던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디스크와 후종인대로 인해 눌렸던 척수신경도 펴지게 됩니다. 수술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골극하고 후종인대 골화증이 아주 주로 오른쪽으로 단단하게 크게 자라나와 있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붙어 있지는 않았어요. 이 신경하고 이게 붙어 있지 않아서 박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깎아내고 동시에 절단기를 가지고 다 완벽하게 다 제거를 하고 눌린 신경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은 아주 무난하게 눌린 신경을 다 풀어주고 신경막에 손상도 없이 깨끗하게 잘 시행됐습니다. 몇 번이고 걷는 연습을 하는 이 환자. 바로 첫 수술을 마친 박성옥 씨입니다. 수술 전에는 마치 허공을 걷는 듯 불안했었는데요. 그런 증상들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이제 내가 씩씩하게 걷는구나. 이렇게 이제 걸을 때,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걸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저림 증상이 한 반 정도 감소됐다는 거. 그리고 걸을 때 제가 좀 자연스럽게 걷고 빨리 걸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속도를 조금, 그러니까 완전 빨리는 아니어도 조금 예전에 비해 좀 걸음의 속도를 조금 낼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예, 그리고 사지마비의 위험까지 불러오는 척수증.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척수를 압박하는 어떤 질환도 척수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 디스크. 디스크가 밀려나와 척수를 누를 수 있고요. 후종인대 골화증. 척추뼈 몸통 뒷면의 후종인대가 석회화되면서 신경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황색인대 골화증입니다. 후궁뼈 앞쪽의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척수를 누르기도 합니다. 또한
노화에 의한 경추관 협착증이 생겨도 척추뼈가 무너지고 좁아지면서 척수를 눌러 척수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막 60을 넘긴 나이에 지팡이를 짚는다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상범 씨 역시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땐 목 디스크려니 생각했습니다. 목과 어깨가 늘 뻐근했던 이상범 씨. 지난 봄 앉았다 일어서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점점 팔에 힘이 빠지고 저림도 심해지며 이상하게 추위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부터는 계단을 내려갈 때면 난간을 잡아야 했고 걷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는데요. 최근 지팡이를 짚을 정도가 돼서야 급히 신경외과를 찾았습니다. 지팡이는 언제부터 쓰기 시작? 지팡이는 이제 이번 주 초에 예. 좀 구입을 해가지고 좀 불안해서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지팡이를 집어야 될 정도로 조금 몸 상태가 좋지는 않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증상을 들은 테스트를 김근수 한번 교수는 해볼게요. 몇 가지 테스트를 시작해 봅니다. 목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목을 불편하거나 앞뒤로 그러진 눌러보아 않으세요? 신경이 눌리는 반응이 좀 있는지 뒤쪽으로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어떠세요? 쉽지 않습니다. 뒤로는 많이 못 제끼겠죠? 본래 앞에보다 뒤로 제끼기가 어려워요. 그다음 꽉 접으시고요. 팔에 밀고 당기는 힘을 확인해 봅니다. 힘껏 당겨봐요. 오른쪽보다는 왼쪽 힘이 많이 약합니다. 주먹 쥐시고 당겨보세요. 밀어보세요. 이게 지금 왼손이 당겨보세요. 주먹 쥐고. 이게 지금 좀 약하시고 밀어보세요. 미는 힘이 지금 상당히 약해지셨는데 이게 팔 근육이 좀 가늘어졌다는 느낌은 없어요? 많이 좀 가늘어졌죠. 힘 빼시고요. 이게 지금 마비가 시작되면 근력이 줄고 팔과 다리에 과잉 반사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쪽도 힘 빼시고요. 이쪽도 아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팔이 이제 막 튄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왼쪽이 저 반응이 더 세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방어 기전으로 이렇게 막 튀는 거예요. 건드리면은 건드리기만 해도 이게 사실은 우리도 이제 무릎 반사가 있긴 한데 상당히 좀 심하신 건데. 오른쪽에 비해서 좀 왼쪽이 이게 왼쪽이 전체적으로 지금 균형감이나 이게 좀 근력 좀 빠지고 예. 왼쪽이 더 안 좋으신 거잖아요. 그죠? 척수가 손상돼 마비가 진행되면 왼쪽처럼 무릎을 살짝만 쳐도 과잉 반사가 나타납니다. 손가락을 건드려도 다른 손가락들이 과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상범 씨의 경우 이미 마비가 진행되고 있는 증상들이 보이는데요. 왜 마비가 시작된 걸까요? 이 질환은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후종인대라는 그 인대에 석회질이 침착이 되고 산호가 바닷속에 산호가 자라듯이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서히 자라나서 이게 벌써 이게 자라나서 사실은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거의 한 40%는 지금 이 뼈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비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급성기 마비거든요, 이쪽은. 우리의 경추에는 척추뼈가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전종인대와 후종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대가 점점 자라서 뼈처럼 굳어지는 질환이 바로 후종인대 골화증인데요. 문제는 후종인대가 자라나면서 중추신경인 척수가 있을 공간을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점점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은 손상되고 마비가 시작됩니다.
일단 걸으셔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 한 달 동안 찾는 일이 엄청나게 지금 없어가지고 예.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우울증 그러시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래도 밝게 지내려고 하는데 예. 근데 저런 이제는 좀 간과한 것이 예.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예. 가서 엑스레이 찍고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치중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은 또 계속해서 받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때 뭔가 좀 더 생각에 좀 처음부터 했으면은 어떻게 하는 이런 그 아쉬움이 좀 남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질환이라는 게 큰 병이 아니면은 그냥 뭐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뭐 그러냐고 지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뭐 그건 뭐. 그렇다면 척수증의 정확한 치료법이 궁금한데요. 사실 많은 환자들이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 봅니다. 이 치료 많이 했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다 주사 맞아보고. 그 가서 도수치료도 좀 받고 뭐 한의원에 가서 침도 좀 맞고. 이게 약하고 그냥 뭐 주사위 치료를 하다가 주사도 맞아보고 예. 침도 맞아보고 예. 할 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경추 척수증의 치료에 신경주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좀 일시적으로 가라앉히거나 척수 주변의 염증을 좀 감소시켜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약간 호전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척수가 압박되고 내부 변화가 이미 진행되는 경추 척수증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에 있는 이상범 씨의 경우 시급히 수술을 해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은 후종인대 골화증이죠. 이 까맣게 길게 보이는 게 골화된 겁니다. 목뼈 2번부터 2, 3, 4, 5, 6, 7번까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골화된 거를 다 잘라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통로를 넓혀주는 통로 확장술을 오늘 하는 겁니다. 통로 확장술이라는 거는 이 목 뒤에 있는 이 뼈를 이렇게 짜개는 거예요. 짜개가지고 거기에다가 인공뼈로 지붕을 만들어줌으로써 통로를 상대적으로 넓게 하는 거죠.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의 여러 마디에 걸쳐 협착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뼈처럼 굳어진 인대가 척수신경 주위로 길게 자리하고 있어 인대를 제거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목 뒷부분의 뼈를 잘라 지붕처럼 만드는 후궁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목 뒤쪽의 후궁을 자르고 좌우에 홈을 살짝 파주어 후궁뼈를 반으로 쪼개 벌려준 다음 인공뼈를 이용해 벌어진 부분에 지붕을 만들어주면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같은 척수증이지만 후종인대 골화증은 수술법이 많이 다릅니다. 척수를 누르는 인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만들어 눌린 척수를 펴는 건데요. 먼저 목 뒤쪽 뼈 중앙을 일자로 길게 자릅니다. 그 다음 좌우 양쪽에 밖으로 꺾일 수 있는 홈을 길게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목뼈 중앙을 자르고 나면 좌우로 벌려 목뼈를 열어줍니다. 후종인대가 길게 자란 경추 3, 4, 5, 6번의 뒤쪽을 벌리는 중인데요. 목뼈를 양쪽으로 벌리면서 주변으로 자라난 인대를 잘라냅니다. 그 다음엔 벌려진 목뼈 사이를 덮을 지붕을 만들 차례입니다. 인공뼈를 크기에 맞춰 다듬은 후 실로 연결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줍니다.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이 후종인대 고라증의 이 경계 본래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실은 신경 통로예요. 좁아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후궁이라는 조직인데 지금 금방 촬영한 사진인데 요거를 후궁을 짜게 가지고 벌린 다음에 천장을 인조뼈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넓어지게 이게 지붕을 만들어 주려면은 요거를 짜게 가지고 이렇게 벌려야 되거든요. 벌린 다음에 저 높은 데다가 천장 아주 높은 데다가 이렇게 인조뼈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하얀 게 인조뼈입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잘 됐고요. 그 뒤에서 누르고 있는 황색 인조도 같이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평생 마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 지내실 수 있죠. 후종인대 고라증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되는 이상범 씨.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편했던 증상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을까요? 예전과 다른 것은 이제 걸을 때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힘이 빠져서 이제 좀 뭐랄까 무릎이 이제 펴지면서 이렇게 좀 어눌해져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가 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손가락이 상당히 굽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더니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도 대도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제 펴지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완전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수술 회복에는 역시 운동이 최고입니다. 하루하루 좋아지는 몸 상태 덕분에 이상범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특히 균형을 잡는 동작이나 다리에 힘을 주는 동작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잡고 한번 걸어. 네, 아주 양호합니다. 일단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목 뒤도 약간 뻐근하고 좀 부기가 있죠. 그래서 좀 뻐근한 맛이 있고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마비 증상이 수술 전에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휘청휘청하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사실 지팡이 없어도 걸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하시느라고 이렇게 수액 그 폴대도 좀 잡고 다니시는데 일단 근력도 나아지시고 손가락 움직임이 제일 처음에는 안 펴졌는데 수술 전에는 이제는 손가락 움직임이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점차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환자 모두 마비가 시작됐었지만 비교적 빨리 발견해 심각한 마비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증상 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척수증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야 할까요? 두 사람의 공통된 증상은 목과 어깨가 뻐근해 물리치료를 받으며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저리고 발바닥까지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온다거나 최근에는 다리에 힘이 없고 계단을 내려오거나 빠른 걸음을 걸을 때 특히 불안했습니다. 이 증상 중 어떤 증상이 척수증을 알려주는 걸까요? 가장 확실한 키포인트는 근력 마비가 진행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척수증인 심증을 갖고 환자 자신도 확실하게 척수증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균형감의 상실입니다. 걸을 때입니다. 특히 걸을 때 균형감 상실이라는 거는 내가 약간 이렇게 예민하지 못하다. 쉽게 말해서 외나무 다리를 걷는다든가 또는 좁은 통로를 걷는다든가 뛴다든가 또는 계단을 빨리 내려간다든가 이럴 때 내가 좀 부자연스러워. 뭔가 여튼간 내가 허공을 걷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오면 이건 틀림없이 척수증입니다.
척추를 지나가는 신경은 크게 가운데 있는 척수와 척추뼈 사이로 가지를 뻗은 신경근이 있습니다. 척수가 눌리게 되면 운동신경 이상이나 마비가 나타나고 가지 신경을 누르면 저림이나 시림과 같은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가지 신경만 누른 목 디스크는 운동이나 약물 등의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척수 손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수술로 눌린 신경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의외로 척수증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목 디스크는 환자들이 더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 디스크는 주된 증상이 통증이거든요. 24시간 아프다고 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데 척수증은 사실은 통증보다는 그 균형감 상실, 약간 마비, 보행장애 이런 건데 그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꼭 내가 수술해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지금도 난 괜찮은데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척수증은 약물로 치료가 안 됩니다. 반드시 눌린 부분을 풀어줘야 되고 방치하면 마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마비가 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